안녕하세요.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트렌드 명리심리 하루 10분 투자하시면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윤슬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대인관계와 사회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육신론입니다. 육신의 생활극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성공하는지 육신과 격의 관계, 성공하는 사주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제격이 성공하려면 두 번째 영상 준비했습니다. 정제격이 성공하는 조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제격은 상관생제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죠. 정제격은 상관생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상관은 격이 해야 하는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상관생제. 그래서 상관생제를 했으면 정인을 제화하러 가야 합니다. 자, 정인을 제화하러 가요. 자, 그래서 다시 상관이 또 상관생제를 할 수 있게 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 재생관까지 하게 됩니다. 정제격에 관이 있다면 상관생제하고 재극인했다가 또 이렇게 반복을 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후에는 정제격이 재생관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다면 겁재를 재화를 해야 되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안전자산권을 인정받고 경영권까지 부여받아서 튼튼한 조직이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관이 없고 정제격에 정관만 있다 하면 또 재생관을 하게 되면요. 상신이 없기 때문에 파격이긴 하지만 또 재생관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권을 부여받는 탄탄한 조직이라기보다는 대리 경영을 하게 되는 사람이거나 혹은 어떤 집단에서 이제 어떤 조직에서 하나의 장을 맡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자, 식신 우리가 이제 항상 상관생제만 하지 않는다고 했죠. 식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신으로 생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제는 식신으로 생을 받으면 정제는 편인을 만나서 합을 해야 합니다. 자, 식신이 정제를 생해줄 때 편인을 만나서 합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정제격이 편인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이권에 개입해서 자기 소유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정제와 편인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타 업체의 상표나 또 권리 차용 등에 있어서 또 중재하거나 또 중개, 컨설팅 등을 해서 수익 활동을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식신이 생을 하게 되면 편인과 합파를 하는 것이 효과가 크게 납니다. 자, 재성이 인성이 혼잡할 때도 편인과 합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편인을 합거한다는 것은 편인은 정관을 설계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길신을 설계하잖아요. 사회의 규칙을 어기고 어떤
내 편의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편인에 의해서 정관이 설계되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제가 편인과 합을 해야 합니다. 또 정관이라고 하는 어떤 기존의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편인이 잘 빼서 나의 개인적인 이득으로 활용하게 되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합을 하여서 좀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인이 이제 상관하고 이렇게 합을 하여도 정관이 설되는 것을 또 보완할 수 있죠. 다른 격에서의 이제 이야기지만, 만약에 재성이 혼잡하면 어떨까요? 재성이 혼잡하면은 우리가 이제 재성이 혼잡하게 되면은 비견이나 겁재를 합거를 해야 합니다. 재성이 편재랑 이렇게 혼잡이 되어 있으면 비견이나 겁재로 이렇게 합을 해서 또 합거를 하거나, 그렇게 공동 경영을 한다거나 대리 경영을 맡긴다거나, 또 뭐 겁재로 인한 투자로 소유를 축적하게 하면 됩니다. 자, 만약 우리가 정제가 정관을 생하지 않고 격구신을 생해서 정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격구신을 생해야 하는데 정관을 생하지 않고 편관을 생했다면, 이것은 기술직이나 뭐 경찰직, 외교직, 공무원, 그런 공직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정제가 이런 편관을 생하게 되면 그 편관은 꼭 겁재와 합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소유를 지키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편관이 겁재와 합을 하지 않으면요, 자기 소유를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재성이 혼잡이 되면 비견과 겁재 중에 어떤 하나와 합거를 해야 되고, 그래야 투자로 자기 소유를 축적하는데, 정관이 없으면 소유 영역을 잃게 된다고 했죠. 겁재가 정제를 극하는데 정관이 없어버리면 정말 모든 실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격에 정말 정관이요, 정말 필요합니다. 이 정관, 격구신이 꼭 필요하겠죠. 자, 만약 정제격에 제다신약이다, 뭐 혼재도 되어 있고 제다신약이다, 그러면요, 그 역할을 아주 잘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뭐 보조자, 협조자이다, 혹은 뭐 은행이나 회계, 뭐 세무사, 뭐 세무소 같은 곳에서 또 일하기도 하고요. 총무와 같은 일을 또 하기도 합니다. 가장 근을 가지면서 또 재생관이 되어 있으면서 제다신약은 사람은요, 은행, 내가 이런 다른 사람의 돈을 관리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다신약은 부모나 배우자의 보조자로 다른 사람의 돈을 관리해주거나 그 옆에서 그냥 보조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거죠. 또 때로는 셔터맨이라고 하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다신약인 사람들이 많고요. 또 어떤 금융을 빌려서 그 금융 활용을 하는 사람들도 제다신약이 꽤 많습니다. 여자의 사업에 협조하는 남편들, 제다신약, 또 제다신약인 여성은요, 정말 자기가 온 집안을 또 먹여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다신약인데 인성이 왕하다
하면 인성이 망할 때는 학원이나 교육에 관련된 업종에서 자기 이 강점을 또 발휘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중개나 주식, 금융과 같은 일을 한다고 했었죠. 정제격이 상관생제에 상관이 있지 않고 그냥 정관만 있다. 그래서 재생관이 되면은 이제 재생관만 됐다. 그러면 계급이 그렇게 높지 않은 어떤 행정이나 교육, 공공기관에 재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상관생제 하지 않고 재생관만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재생관이 또 겁재를 제화해서 재생관에서 겁재를 제화해서 대리 경영을 한다고 했죠. 직무 전문 대행 기관으로서의 이제 이도를 하게 됩니다. 경제 활동을 소유를 위한 것보다 또 이제 재생관해서 겁재로 이렇게 직무 대행하는 인력을 관리하는 그러한 대행 기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정제격의 삶도 정말 다양하죠. 내 사주를 딱 열었을 때 정말 상관생제, 재생관, 또 상관생제 재극인, 재생관해서 겁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주들은요. 막 혼재되어 있지요. 그리고 근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우리 제격은요. 정제격은 근이 없이도 정인으로 되어 있으면 그래도 완전 파격으로 보지 않지만 그래도 제격은 돈을 다루기 때문에 근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핸들링하기 좋겠죠. 그래서 근과 또 정인으로 신왕한 것이 좋다. 자, 이렇게 정제격 살펴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식신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격에 성공하는 조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자, 매일 하루 10분 공부해 보시고요. 상담학 박사 윤슬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